지난 시간까지 임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임서를 할 내용인 법첩에 있어서 법첩은 어떤 것을 써야 됩니까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기초학습 방법에 있어서 전서와 예서, 해서 이 세 서체에 대해서 제가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기 때문에 각 서체별로 법첩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전서의 법첩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어떠한 법첩을 기초 단계에서 해야 되고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있어서는 어떤 법첩을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우리들은 지금 기초 단계에 있는 초급 단계에 있는 있어서의 법첩 선택에 대해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중급과 고급에 대해서는 개괄적인 소개를 하기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초급이 응도 끝나고 중급 단계로 들어갈 때는 다시 중급 법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서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전서 역사에 대해서는 몇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느 시대에 어떤 대표적인 법첩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또 다루기 때문에 복습 삼아서 한 번 더 간수를 하겠습니다. 전서의 사용은 은주, 진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한나라, 한나라까지 사실 전서는 쓰긴 씁니다. 한나라가 기원전후 시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은나라 때 각골문은 임서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아주 고급 단계에 들어가서 할 내용이지 초급 단계에서 각골문을 임서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봐서 주나라 때 이른바 건문, 그리고 진나라 때 말을 이야기하는 진전, 이른바 소전이죠. 진전 또는 소전, 그죠? 요게 주로 전서 시기에 학습 대상이 되겠지만 특히 이 진전은 전서가 완전히 완성된 시기죠. 이런 걸 이론적으로 이제 아주 확립된 시기는 이제 전형이라고 보통 해. 전형 스탠다드입니다. 그냥 전형이죠. 스탠다드가 이루어지는 거죠. 서체학습은 그 전형이 이루어진 것을 기준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기 것은 헷갈려요, 초보자들이. 그래서 전형을 이룬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거꾸로 소급하거나 뒤로 나아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학습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형을 완성한 시기가 진나라 시기 소전이다. 그래서 이것을 1차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2차로 이렇게 가고 3차로 이렇게 가는데 요 2와 3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1, 2, 3 해도 되고 1, 2, 3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전이 중간자적인 시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 기초학습 대상으로서는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게 엄청 많지만은 일단 시중에 책으로 텍스트로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 없는 법첩을 막 구하러 초보자가 외국에 나가는 것은 그것도 별로 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기초가 되는 것이 진시황이 했을 때 당시에 남아있는 자료가 제일 기준이 된다는 거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지역에
순수비 일종의 순수비죠. 해서 석각을 남기는데 7군데를 가서 7개의 암벽에다가 글씨를 새긴 그 이른바 진시황의 7개 각석이라고 그래요.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뭐 초보 과정에서 다 나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중고급에서 다루기를 하고 7개 중에서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2개 잔석이 남아있는 것이 2개 탁본만 남아있는 것이 1개 나머지 4개는 완전히 없고 탁본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일단 거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3개, 7개의 각석 중에서 3개가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1개는 탁본만 전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그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태산각석입니다. 태산각석. 그 다음에 조금 비슷하지만은 잔 글씨가 남아있는 것이 낭야대각석이. 이건 낭사로 있지만 야로도 있습니다. 구수록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낭야대 각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법첩이 전서법첩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 공부하는 사람 기초 여기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학습하고 난 다음에 한 개로 부가해서 또 공부를 할 때는 탁본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적 자수가 많고 잘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역산비라는 게 있어요. 역산각석 이것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요 3개의 법첩을 학습함으로 해서 소전에 어느 정도 법첩 3개면은 기본을 닦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서체에 있어서 3개 정도의 법첩을 공부를 하면 1차적인 학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전을 학습하는 데는 이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뭐 소전 학습 이외에는 또 약간 전문적으로 나가면 다음에 심청 중고급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진시황 때 석각 외에 글자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화폐라든지 동경이라든지 와전이라든지 와당이나 전을 이야기합니다. 뭐 이런 인장이라든지 이런데 글씨가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건 좀 고급입니다. 요것을 익혀야 이해가 됩니다. 2차적인 자료입니다. 요거는 중급에 들어간다고 보죠. 요거는 이제 초급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렇고. 그 다음에, 거꾸로 소급할 때, 이 주나라 900년간 거의 뭐, 1000년에 가까운 주나라 역사에서 엄청난 많은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이 있지만, 몇 수천 개나 되는 걸 다 공부는 할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들 때 뭘 드느냐. 그리고 그것이 시중의 텍스트로 우리나라 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정도로서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건문을 학습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해서 서주 후반기에 건문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한 두 개, 뭐 여러 개 있지만 2개만 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산시반이라는 게 있어요. 산시반. 그 다음에 모공정. 모공정 산시반이라는 게 건문의 백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건문이 대표적인데 이 진대의 소전과 건문의 과도적인 시기에 대표적으로 석각에 가장 최초로 등장하는 유물로서 석고를 들 수 있습니다. 석고. 석고는 건문에서 소전에 이르는 과도적인 시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고 대표적인 법첩이 석고예요. 자, 그래서 요렇게 시기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전서 자료로서 이야기할 때, 자, 봅시다. 그러면 소전에서
하나, 둘, 셋이죠. 거꾸로 올라가면은 석고, 이 석고는 이쪽보다도 이쪽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전에서 석고를 거쳐 산시반 모공정 하면은 전서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개수를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예. 일단 요 여섯 개를 공부하면은 전서의 뿌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왜 뿌리냐? 옛날에 발생 당시 그때 자체의 글꼴이에요. 이렇게 완성된 전서가 한대 이후도 쓰였지만 예술적으로 이 시대를 따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명나라 때까지는 전서가 안 쓰였어요. 전서가 쇠락이 됐어. 청나라 때 와서 전서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죠. 새로운 예술적 관점으로서 청나라에 들어와서 전서나 예서를 전문을 했던 작가들이 등단합니다. 이 청나라 때 많은 작가들이 등단하는데 특히 이 중에서 전서를 특별히 잘했던 작가가 몇 있습니다. 서체별로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전서를 특별히 자기의 새로운 세계로 구축했던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들은 말하자면 청대의 정각가들입니다. 청대의 대표적인 정각가가 곧 청대의 대표적인 전서 작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청대의 작가를 앞에서 사실 한번 언급했어요. 청대의 전서 작가, 전서를 예술적으로 정립한 작가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대체로 5명 정도 걸어야 되는데 청대 중기에 등단했던 이른바 등환백, 그 다음에 조지겸, 세 번째 서삼경, 그 다음에 네 번째 오희재, 오양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시 오창석. 뭐 플러스 하면은 재백석까지 넣을 수 있지만 재백석이는 뭐 특별히 임서를 하는 대상에서는 좀 정각에 워낙 뛰어나서 서에서는 조금 이렇게 제외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독자적인 전서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서 학습을 할 때 1. 진전, 그 다음에 석고를 거쳐서 건문의 산시반 모공정, 그리고 청대로 넘어와서 옛날 진전이나 이 옛날 고전을 새로운 관점으로 자기 서체를 창립한 이러한 대여섯 명의 전서 작가들의 글씨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가마다 특별한 그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초급에서는 거론하면 너무 복잡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나중에 중급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폐, 동경, 와전, 인장을 같이 해서 이쪽 5명 작가의 대표적인 여러 법첩들을 거론할 수 있겠죠. 일단은 생략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창석에 대해서는 한 사람만 거론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각에 있어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전서에 있어도 가장 대표적인 작가로서 오창석이 거론이 되는데 오창석이 남긴 전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가장 현실적으로 일반화되는 법첩을 들 때 오창석이 대표장 서령인사기를 들 수 있어요. 서령인사기. 서령인사기를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테크단기니 오창석인 석고문이니 반야신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제외하고 서령인사기 정도만을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하나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전서의 전반적인 걸 하면 앞에 있는 거 하고요. 이 오창석이의 서령인사기 뭐 뒤에 수진 테크 단기 반야신경 석고문 여러 있어요. 그래서 오창석의 필적을 정도로 해서 초급에서는 청나라 전서의 소개를 일단 마치기로 합니다. 중급에 들어가서 이런 작가들의 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다만 10개 이상 넘어가면 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기본적으로 한 6, 7개 하고 오창석의 법첩은 좀 관심 있게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서 이론이 끝나는 대로 전서 실기를 들어가는데 오창석의 법첩은 바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오창석의 전서를 바로 텍스트로 채택하기 때문에 오창석이는 이러한 입장에 있다 하는 게 있어. 크게 봐서 한번 10권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서의 공부라는 것은 크게 이런 범위 내에서 학습을 할 겁니다. 하고 앞으로 요런 여기에 거론된 법첩을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전서 소개를 제가 쭉 해 나갈 거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시작해야 될 것은 역시 태산각석을 중심으로 해서 출발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오창석의 서령인사기, 요 두 개의 법첩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차차차 나머지 법첩을 시간이 닿는 범위 내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숙지하시고 1차적으로 태산각석을 시발점으로 다음부터 실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